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갑은 17세로 미성년자에 해당되고요. 이 갑이 을이 운영하는 게임 판매점에서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부모 동의 없이 체결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 또는 갑의 부모는 취소 가능하고요. 이때 이 취소를 할 때 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갑 부모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필요 없고요. 일단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갑과 갑 또는 갑의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구체적인 상황 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와 거래한 을은 불안하겠지. 언제 이 계약이 취소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회권, 확답을 촉구할 권리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단, 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 거래 당시에 을이 갑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몰랐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를 봅시다.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을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자, 갑은 부모 동의서를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갑과 갑의 부모는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자, 가 상황에서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일단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 또는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계약이 언제 취소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했지. 그래서 거래 상대방인 을에게 철회권, 확답을 촉구할 권리 등등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걸 거래 당시 알았기 때문에 을이 철회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가 상황에서 을은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취소 가능한 거래이기 때문에 을이 답답할 수 있잖아. 불안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네가 취소할 건지 말 건지 확답을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를 누구한테 해야 힘이 생길까? 그렇지, 갑이 아니라 갑의 부모에게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나 상황에서 갑과 갑의 부모는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동의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5번.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가나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는 애초부터 효과가 안 생기는 건데 이 상황은 다릅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이 계약은 일단 효과가 생기는데 나중에 취소를 하면 이제 취소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애초에 효과가 안 생기는 거잖아. 하지만 이거는 취소가 가능한 계약입니다.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갑이 사용자고요. 을이 피용자입니다.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을은 뜨거운 음식을 엎지르는 바람에 손님 병에게 화상을 입혔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피용자인 을이 일을 하는 도중에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이건 업무하는 도중에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요. 당연히 피해자인 병은 을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피해자인 병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을한테서 돈을 받는 것보다 갑한테서 돈을 받는 게 좀 더 편하겠지. 사용자가 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 병은 을한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갑에게도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 갑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례. A는 B가 소유한 주택의 세입자다. 그러면 A는 점유자고요. B는 소유자입니다. 어느 날 A가 살고 있는 주택의 창틀이 떨어져 행인 C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C는 일단 점유자한테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이 공작물을 관리하는 데 주의를 다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고요. 근데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라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점유자한테 얘기를 하고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2차적으로 청구를 하는데 이때 소유자는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이 그냥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의뢰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요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의무 할 때 부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는 불법행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보통 책임 능력이 없는 사례로는 너무 어리거나 심신상실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을은 22세고요. 심신상실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을의 부모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2번. 을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게 정답입니다. 을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하고 그것이 인정이 되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피용자보다는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게 더 편하잖아요. 사용자가 돈이 더 많아서. 그래서 병한테 선택지가 주어진다고 보면 돼요. 일반 불법행위로 피용자한테 청구를 하든 아니면 특수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을의 행위에 고의가 있을 때만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고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을이 고의로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이지만 불법행위가 성립되고요. 동그라미 4번. A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단 C는 이 창틀을 맞고 나서 1차적으로는 점유자한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5번. A의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B에게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면책 여부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A가 면책이 되면 이제 피해자인 C는 B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B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혼인에 관한 문제 풀겠습니다. 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혼이고요. 그러니까 혼인의 의사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사실혼이고 나는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즉 법률혼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갑과 을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A를 낳았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병과 정은 법률론 상태에서 B를 낳았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갑과 달리 병은 배우자의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갖는다.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간의 실질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모두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달리가 틀렸네요. 4번. A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사실혼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혼인 외의 출생자고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가 아기를 낳은 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증서를 받아다가 애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엄마 가족관계 기록부에 아기가 입력되게 돼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배우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도 아빠의 자식으로는 입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빠 가족관계 기록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아빠가 아이를 인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의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나에서 B는 혼인 중의 출생자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인데요. 그때 병과 정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인데 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함께 행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이혼 파트 문제 풀겠습니다.
갑과 을은 혼인 후 A를 낳고 살았지만 갑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협의상 이혼을 했다. 병과 정은 혼인 후 B를 낳고 살았지만 정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병의 청구로 재판상 이혼을 했다. 지금 협의상, 재판상 이혼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을은 갑과 달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재산 분할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이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잘못을 한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병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정을 상대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우리 위자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 병정은 갑을과 달리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자,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상 이혼에서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한 병정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4번. A에 대한 양육권을 을이 갖기로 한 경우 갑은 A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 자, 이 갑이 유책 배우자기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혼을 통해서 끊어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갑은 자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자녀 또한 자기를 키우지 않는 부모, 갑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5번. B가 미성년자라면 병과 정의 이혼으로 B에 대한 정의 친권은 상실된다. 자, B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텐데 이혼을 하게 되면 병과 정 둘 중에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협의해서 병과 정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할 때 정이 유책 배우자기는 하지만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친권이 아예 부정되는 건 아니고요. 병과 정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이 친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정의 친권이 상실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